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저는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스위스 제네바에 와 있습니다. 비타푸드 박람회 취재차 와 있는데요. 얼마 전 제가 올려드린 아스피린 관련 동영상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아서요. 오늘 긴급하게 브리핑을 해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가까이 있는 세계보건기구 우리 이종국 선생님 제가 인터뷰도 오래전에 했고요. 본부 앞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필 또 오늘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이렇게 호텔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아스피린 동영상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가 갈수록 공식화되고 있다. 가이드라인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통 소용 목적으로 시판되는 500mg짜리 아스피린이 전혀 판매되고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유일무이하게 아스피린 500mg을 못 구하는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영상이 나간 이후로 열띤 호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몇 가지 뼈아픈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우선 비판부터 좀 살펴볼까요? 첫째, 아스피린 부작용이 좀 과소평가됐다라는 지적입니다. 당신이 나와서 너무 아스피린을 고무 찬양했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했다라는 지적이죠. 만일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100만 명 가운데 1명 나타나는 이른바 레이 증후군까지 포함해서 약전에 있는 걸 다 얘기하려면 몇십 분이라도 모자랍니다. 또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는 이점이 크다면, 그러니까 이해득실을 따져서 도움되는 게 크다면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미국 USPSTF 팀에서 나온 공식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저의 취지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강조했잖아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약품, 의사 처방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의사와 상의하에 아스피린 매일 복용을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죠. 몇 차례나 의사와 상의하에 결정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요. 아니, 다른 진통소염제도 많다. 왜 아스피린을 500mg으로 먹어야 하느냐라는 지적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스피린 말고도 수십, 수백 가지 진통소염제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진통소염제는 과연 아스피린처럼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거 입증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감기 몸살이 되었건 관절염이 되었건 진통소염 목적으로 뭔가를 찾는다면 기왕이면 아스피린 먹는 게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항암 효과나 심장병 예방 효과, 며칠 아스피린 먹는다고 나타나는 거 아니죠. 그러나 평생 동안 누적 효과 있어요. 90일, 그러니까 석 달만 먹어도 도움된다는 보고가 있잖아요. 관절염으로 먹게 되면 보통 몇 달 이상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심장병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하는데 기왕이면 다른 진통소염제보다 아스피린 500mg 먹는다. Why not? 이게 뭐가 문제죠? 저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도 우리나라에서 안 파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구입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또 어떤 비판도 나왔냐면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아스피린의 심장병 또 항암 효과는 별로 입증된 게 없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자, 그렇다면 제발 학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빨리 좀 연구 좀 해주세요. 그거 나올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게 옳은가요? 제 판단으로는요. 지금 아스피린 관련 연구가 서양 사람들 주로 백인을 위주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종 간 유전자의 차이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인종 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게 보편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저용량 아스피린, 작은 거 아시잖아요. 심장병 예방 효과를 위해서 매일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 대장암입니다. 가까운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8년도에 전 세계에서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사우스코리아다 공식 발표했어요. 한국인이 부끄럽게도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지금 현재. 그런데 아스피린이 모든 암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게 입증된 부위의 암이 바로 대장암이에요. 그리고 심장병,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10대 사망 원인이에요. 2년 전에 뇌졸중을 누르고 심장병이 랭킹 2등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해마다 3만 명이 돌연사, 심장마비로 죽어요. 대장암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현재 가장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심장병 한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보건학적인 이슈가 있는데 왜 아스피린이 소홀히 대접받아야 되죠? 지금이라도 필요한 분들은 드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바이엘 만드는 회사 10원 한 푼 받은 게 없어요. 오직 공익적인 목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 충정을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누가 그렇다면 과연 매일 아스피린을 먹어야 하느냐?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심장병이나 암 예방 효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500mg짜리 먹는 게 아니에요. 100mg짜리 작은 알약으로,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판단 얘기예요. 그걸 누가 매일 먹어야 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USPSTF,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최고 의사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최종적인 유권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으로 50에서 59세 사이는 남녀 할 것 없이 이 저용량 아스피린을 강력하게 검토해야 돼요. 심장병 그리고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공식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단서를 달았냐면요. 10년 안에 나에게 심장병이 걸릴 확률을 계산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게 10%를 넘어가면, 그러면 50에서 59세 사이의 남녀는 웬만하면 매일 먹어라. 60에서 69세 사이는 도움된다. 단 이때는 의사와 상의하에 자기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을 충분히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검토해라. 70을 넘어가거나 만으로 50 이하의 사람들은 검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 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으로 50에서 69세 사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10년 안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요, 이미 전문가들이 툴을 만들어 놨어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몇 년 전에 최고의 엘리트 의사들이 방대한 역학 자료를 대상으로 통계학적으로 딱 하나의 어떤 계산기를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좀 제대로 좀 사용하기 편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질학회에서 만든 게 있긴 한데 몇 가지 항목이 빠져 있고 그나마 PC 버전이에요. 모바일 버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게요. 구글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장, 영어로 써야겠죠? 하트, H-E-A-R-T, 하트 쓰시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계산기, 캘큘레이터, C-A-L-C-U-L-A-T-O-R 두 개로 검색을 하면 제일 위창에 뭐 하나 뜰 거예요. 그걸 클릭하시면 여러분 기입할 수 있는 계산기 창이 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만 연령, 성별, 그리고 인종은 여러분 아더스라고 치면 돼요. 인종. 그 다음에 네 가지 수치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 네 가지를 기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는지 기입을 하시고, 맨 마지막 칸에 칼큘레이트 딱 누르면 여러분이 향후 10년 후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딱 나옵니다. 숫자로. 그게 10%를 넘어가면 그러면 뭐라고요? 매일 저용량 아스피린 강력하게 드십시오라는 얘기예요. 50에서 59세 사이는. 60에서 69세 사이는 의사와 더 상의해서. 그래서 저는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0에서 59세라 하더라도 의사를 만나세요. 네, 비록 아스피린 이 작은 저용량 일반 의약품이니까 의사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학계 비판도 있고 부작용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동네 가까운 주치의를 만나서 내가 출혈성 경향이 있는지 아스피린 알러지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10%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매일 저용량 아스피린 드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왜? 심장병 중풍을 낮추고 대장암을 비롯한 암도 떨어뜨리니까. 저는 계산해 보니까 7%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까리해요.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술도 좋아하고 기름진 거 좋아하고 집안에 암 환자도 많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도 매일 저용량 아스피린 먹을 걸 지금 고민 중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또 함부로 얘기 못 드려요. 제가 먹는다 그러면 또 뭐 또 드실 분이 계실까 봐. 단 저도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구글 계산기에서 그 연령대 50에서 69세에 해당하는 분인데 10%가 넘어가면 이거는 이미 공식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가까운 의사와 만나서 500mg 말고요. 저용량 작은 알약을 매일 드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감기 몸살이든 관절염이든 어디가 아파서 염증 때문에 큰 알약 500mg짜리 드셔야 한다면 기왕이면 아스피린 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파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좀 빨리 팔게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후속 보도였어요. 아스피린 관련된 궁금증 여러분께 좀 어색합니다만은 제 호텔방에서 풀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